날 아프게 하는 관계라면 반품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박민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새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8월에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네. 이 책 좀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만나는 내담자분들 중에 참 많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렸던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조언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관계 상처를 어떻게 다스려서 좀 내적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좀 중점을 둬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관계 상처라는 게 자신의 자존감하고 이렇게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때는 관계 상처에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자존감 있는 관계, 자존감 있는 사랑, 자존감 있는 이런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 가운데 한 7% 정도가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자주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빨리 도망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때 그 순간순간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격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성격 장애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정말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우선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어떤 좀 용단이 필요하고요. 직장 내에 있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주디스 올로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잘 정리했어요. 감정 뱀파이어라고. 감정 뱀파이어. 네. 감정 빨아먹는 네, 네. 사람들을. 그래서 주변에 거군요. 혹시 감정 뱀파이어가 없는가?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너무 그 지근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관계라고 했을 때는 정말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심리조종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공감 능력이나 심리 기술이 있어요. 성격장애자라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상대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자기 욕구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막 상대의 마음을 농락하는 능력이 있는 감정 조종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딱 걸리면 인질심리에 빠지고요. 또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품해야 될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자기 마음이 손상되는 것들이 느껴지면, 사실 요즘에는 심리검사 같은 것도 좋은 책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가령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죠. 마틴 셀리그만의 낙관성 학습 같은 책을 많이 권하는데, 그 책에 보면 낙관성 검사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해보면 내 상태가 거의 수치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 같은 책의 검사도 또 이렇게 해보시면 내 상태가 어떤지 딱 정확하게 수치가 나타나는데, 전엔 괜찮았는데 지금 검사해보니까 너무 망가졌다. 그리고 원인을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 때문인 것 같다. 어떤 관계 때문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그 관계들을 이렇게 저 멀리 내 생태계 바깥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짤막한 처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약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의견을 잘 말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제 장점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강압적일 때면 위축되고 의견도 말하기가 힘들고 제 능력을 100% 발휘하기가 힘든데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저를 만만하게 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화를 낼 때면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순종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부당한 요구를 강압적으로 말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오거나 제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 사연은 듣고서 제가 이제 답이 금방 이렇게 떠오른 사연이었는데요. 네. 소위 이제 성격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발달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주장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기주장 훈련? 예, 이건 아주 유서가 깊은 훈련법인데, 이 훈련을 이제 보통 연극치료 형식,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상담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약간 연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데요. 자기 욕구 탐색도 하고요.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서 적절하게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마음 근력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친화성이 너무 높거나 거절 민감성이 아주 많은 분, 그리고 애착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꼭 필요한 어떤 훈련 분야입니다. 관계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관계에 관한 좋은 책들이 참 많거든요. 가령 데이비드 버스가 지은, 관계 수업 같은 책들은 정말 관계 좋은, 수업. 네, 네.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 이용해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Check it out.